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지금 방송에, 제 전화하는 게 안 나오던데요? 지금 거기 방송이 5초 정도 늦어요. 나온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실명 거론하면서 이렇게 소개를 드리면 되나요? 아니요. 그냥 나는 뭐 준비하는 뭐 사람이다. 이렇게 실명까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저는 대구에 있는 대구대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 4학년 취준생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고민 많으시겠네요. 네, 저도 이제 유통업계라든지 아니면 금융 쪽으로 이렇게 좀 가고 싶은 그런 게 있거든요. 유통업계 가고 싶으세요? 네, 유통관리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방송이 네.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이제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 동생이 네. 아프리카 방송을 좋아하는데 저 이 방송을 처음 봤거든요. 아,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최근에 면접도 좀 보러 다니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 방송 되게 도움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1분 모의 스피치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전화 드려요. 알겠습니다. 제가 딱 1분을 드릴 거고 시청자와 함께 이 시계로 1분을 보면서 저희가 정확하게 측정을 하고요. 또 우리 조 부장님이 괜찮았다 싶으면 다음 질문이 들어갑니다. 근데 다음 질문이 없으면 괜찮은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준비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시작.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에 앞서 윤 작가님들을 비롯한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청춘이라는 단어의 뜻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푸를 청, 봄춘, 만물이 푸른 봄철이라는 뜻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걸치는 인생의 젊은 나이 또는 그 시절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청춘은 바로 우리들과 같은 사람들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토록 젊고 빛나는 시절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젊고 빛나는 시절, 저는 도전이라는 원대한 꿈을 품고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진취적인 청춘이 되고자 합니다. 그리고 땡땡 기업에 지원하는 이 시점, 저는 이 시점이 저의 새로운 도전이고 힘찬 도약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게으름도 피우지 않고 바람도 피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슴과 어깨는 항상 피고 다니는 자신감 넘치는 땡땡 기업 지원자 민재호입니다. 네, 48초 되겠습니다. 네. 네. 자, 도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1분 스피치에서 도전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도전. 네. 도전이 뭔가? 본인에게 도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한 제가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키워나가고 그 역량을 이제 키워나가는 거에 대해서 제가 성취를 할 수 있는 제가 가지고 그를 성취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하고 싶은 특정 파트가 있으신가요? 네? 근무하고 싶은 부서가 있으세요? 네, 지금 저는 전공은 일단 법학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네. 근데 저는 법학이라는 학문도 물론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이라든지 광고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 저는 이쪽에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쪽 분야에 지원을 하고 싶고 그쪽 하고 싶어요. 왜 그 파트에 관심이 있으세요? 광고 일단 제 마케팅. 성격 자체도 저는 어떤 컨텐츠를 생산하는 그런 것들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근데 지금 창업을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이렇게 좀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데 하다 보니까 제 자신이 그런 것들과 좀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그 자기소개서를 들으니까 도전이라는 거를 키워드로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자신이 도전했던 어떤 하나의 일화를 좀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군대에 전역을 하고 나서 복학을 하고 총 3가지를 도전을 했어요. 크게. 첫 번째가 이제 공모전을 도전을 했고요. 공모전은 PR 챌린지 공모전이었는데 광고, 홍보, 기획, 마케팅 공모전이었는데 처음 시작했는 공모전에서 수상도 했었고요. 이렇게 P사랑 S사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모전을 하면서 네, 두 제가 번째 이제 도전은 키워나가는- 뭐죠? 공모전 도전 네? 두 번째 도전 뭐였죠? 두 번째 도전이 공모전을 하면서 키워나간 역량을 바탕으로 창업을 해봤거든요. 창업이요. 네, 그래서 창업을 하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개발이라는 것도 또 해보고요.
세 그러니까 번째는요? 네, 공모전이 2번, 창업이 1번 이렇게 3번이에요. 총 3개라고 하셨는데요. 네, 공모전 2회, 창업 공모전 2회. 2회. 그럼 요거 알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보기에 다양한 경험을 하신 것 같아요. 공모전도 해보셨고, 그 다음에 네. 사업도 해보셨고, 사실 창업을 했다라는 경험은 상당히 기업에서 들었을 때 그 매력적인 아이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오너십을 갖고 본인이 운영을 해본 거하고 그럼요. 그냥 소속이 돼서 그 알바를 해본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이 사실 큰 강점이 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의 강점을 사실 제대로 어필을 못 하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제시카님이 어떤 도전을 해보셨어요? 라고 묻지 않았다면 그 도전에 대한 부분은 1분 스피치에 담겨져 있지 않잖아요. 않았죠. 그죠? 네. 그 가장 좋은 1분 스피치는 뭐냐면 면접관이 궁금해하지 않도록 본인을 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거를 보완을 해주세요. 만약에 이 창업이나 공모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으면 사실은 그냥 1분 스피치만 듣고 그냥 무난하게 다음 순서의 그 면접자에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무난하니까. 네, 본인의 장점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담아주는 게 사실은 1분 스피치죠. 저 독설 좀 해도 될까요? 네. 제가 이제 조 부장님하고 몇 번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약간 전문가가 돼가는데, 제가 채팅창의 반응을 일단 아까 다 적어놨는데요. 1번, 추상적이다. 자, 청춘이라는 부분 있죠? 그거 다 빼세요. 네. 그 추상적이고 재미없고 귀에 안 들어와요. 네. 그거 빼시고요. 왜냐면, 그리고 그거 빼면 그걸 뭘 넣어야 되냐? 아까 공모전 이야기, PR, 광고, 홍보, 이런 실질적인 업무에 관련된 단어들을 더 넣어주면 귀에 솔깃해요. 근데 뭐 청춘 이야기, 뭐 몰라? 우리가 청춘이 뭔지? 청춘 이야기는 절대 어필이 안 될 것 같고, 내가 창업했고, 어플리케이션, 이 키워드들을 훨씬 더 흥미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또 네. 채팅창에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컨텐츠 좋은데 너 왜 이렇게 포장을 못하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갖고 있는 게 많은데 지금 포장을 잘 못하시는 상태예요. 네. 예.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거 잘하냐 그랬더니 나는 기획 광고 관심 많고 뭐 좋아하고 잘한다. 아니 누가 술자리에서 선배가 물었을 때 좋아하고 잘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떻게 좋아하고 어떻게 잘하는 걸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건 지금 선배하고의 술자리가 아니잖아요. 네. 채팅창에서 울겠어요 그러시는데 아니 난 잘해보라고 하는 거지. 제가 팁을 드리면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네. 창업을 본인이 해서 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고 거기서 본인이 뭘 얻었는지에 대한 거를 담아주시면 최고의 자기소개가 될 것 같아요. 다른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한 큰 경험을 가지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키예요. 그러니까 사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있어요. 처음 목소리가 좀 좋았어요. 음성도 좋고 좋고. 감사합니다. 말하는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비난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신 거에서 본인이 가진 강점을 최대한 살리는 게 스피치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 유통 쪽에도 잘 어울리시는 분이실 것 같아요. 맞아. 채팅창에서 당신 왜 창업이란 이야기 왜 안 했냐는 게 너무 정말 많아요. 중요해요. 키예요. 그게 오너십이 있는 사람하고 오너십이 없는 사람은 많이 달라요. 맞아요. 저기 나중에 혹시 이 방송 제 방송국에 오시면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다시 보기를 해서 옆에 채팅창을 먼저 읽어보세요. 그러면 정말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날카롭게 오늘 스피치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그거 제 생각에 약간 귀 기울여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너무 너무 좋은 의지와 경험이 있어요. 더 잘 살려낼 수 있어요. 아시겠죠? 오늘 우리 제시카님이 너무 좋은 분인데 본인을 표현을 못하는 게 답답하셨어요. 안타까워. 그래서 막 너무 안타까워. 내가. 사실 아니에요. 잘하시고 계신데 네. 그 창업했던 감사합니다. 부분들을 키워드로 넣어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 혼내고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퀵뷰 선물 드리고 있거든요. 저희 방명록에다가 오늘 소감 한마디, 오늘 그 대구대 학생이다라고 얘기해주시면 제가 퀵뷰 넣어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있죠. 근데 경험이 많으니까. 근데 좀, 포장이 잘 안 돼서 내가 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쵸? 채팅창에 호탕하네 그러시는데 이런 분들 이제 면접에서 드러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성격이 좀 굉장히 목소리만 들어도 성격이 좋을 것 같잖아요. 좀 또 전화가 오고 있는데 전화를 좀 받아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대학교 4학년 졸업했고요. 네. 이제 유통업계에 그 메가마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메가마트. 거기 이제 예. 거기 들어가려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면접까지 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예. 와. 그래가지고 이게 잘 됐는가 안 됐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그때 했던 1분 스피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잘하셨어요.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은 거고요. 네, 결과는 이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그럼 시청자분들한테 그 메가마트에서 했던 실전 1분 스피치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지금 모르겠어요. 저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네. 혼자 한 거라서 네. 잘 된 건가 안 되는 건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준비되셨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시작! 안녕하십니까. 시원하고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지원하게 된 정오종입니다. 저는 1년 정도 메가마트 축산 부문파트에서 근무를 하였고, 학교를 다니면서 저를 불러주실 때마다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 일이 좋아하는 일이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주인의식과 회사에 대한 애사심을 가지게 된 메가마트에서 일하고 싶고, 멈추지 않고 발전하는 인재가 되어 회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32초 나왔고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메가마트 물어보시는데 메가마트는 농심 계열입니다. 네. 맞죠? 네. 추가 질문 혹시? 추가 질문. 네. 자, 어떤 부서에 지원하셨나요? 생식 파트요. 거기서 이제 축산 부문으로. 축산 부문으로. 현장 경험이 있으시네요. 예, 한 1년 정도 제가 외식조리학과를 나와서, 외식조리학과를. 예, 외식조리학과 나와서 그때 추천받았거든요. 거기 일하는 분한테요. 추천을 받으셨어요, 직원분한테. 예. 그러면 뭐 거의 합격권이시겠는데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결과가 언제 나오나요? 결과가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 나올 것 같아요. 아이고, 불안하겠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기본적으로 내가 그 직원한테 추천을 받는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성실함에 대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업계를 비롯해서 기업에서 보는 가장 큰 그 항목 중에 하나가 사실 성실성이에요. 성실성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마트에서 1년간 근무를 하시면서 거기서 경험을 네. 하셨다라는 거는 사실 아주 큰 장점이에요. 그 내부의 시스템을 안다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알고 인지하고 있고 그 안에서 버텼으면서 다시 지원을 하는 거라 좋은 결과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음성에서 진솔함이 느껴져서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어떤 거예요? 네. 지금 채팅창 본다고 잘 못 봐가지고. 채팅창 보지 마세요. 채팅창이 더 중요해요? 저희 얘기가 더 중요해요? 예. 네.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네, 다시 그럼 제 방송 보시고요. 전 그럼 이제 예. 조 부장님이 좋은 이야기 전 독설할게요. 예. 일단 채팅창 반응이 이래요. 채팅창 보셨겠지만 목소리 네. 너 왜 이러냐, 희마대기 없다, 자신감 없다 그러시는데 저는 이건 좋았어요. 제 이름은 정오정입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거 아주 예. 좋아요. 그 약간의 네, 그렇게 감사합니다. 퍼스를 주니까 굉장히 자신감 있고 여유롭게 들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뭐랄까 약간 말투가 좀 이렇게 야무지지 못하고 뭔가 이 사람한테 일을 시켜놓으면 흐지부지할 것 같은 흐지부지 목소리의 감각이 좀 있어요. 그런 거. 저도 그거 하고 나서 많이 후회했어요. 면접하고 나서. 그랬어요. 네, 조금 자신감 있는 거가 조금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채팅창의 반응을 이제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열정 있다라고 하는 키워드가 제가 몇 개를 잡아보면 열정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데 말투에선 열정이 전혀 없고요. 뭐 축산업계 일했다라는 스토리에서는 그래도 열정을 좀 느낄 수 있고 애사심이 있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셨는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난 니네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애사심이 있다라는 거. 근데 내가 계속해서 발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마무리를 하셨는데 뭘 해서 발전할 건데요? 어떻게 발전할 거야? 제가 거기서 일을 하면서 거기 이제 짜여져 있는 저기 목소리를 좀 전화기에 가깝게 대고 해주세요. 예, 여보세요? 네, 잘 들립니다. 예,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정해져 있는 레파토리에만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그 밑에 사원들하고 일을 할 때 더 편리하고 또 거기에 대한 메뉴에 대한 이제 더 발전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하고 뭐요? 싶어요. 구체적인 예가 뭐가 있어요? 스토리를 말해주세요.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그 매장에 이제 고기를 갖다가 배치를 하잖아요. 네, 고기 배치할 때. 예, 그런 걸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오른손 잡이가 많으니까 이제 잘 팔리는 걸 갖다가 오른쪽 위주로 놔두고 그리고 잘 보이는 상품을 갖다가 위쪽으로 놔두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잘 보게끔 그리고 잘 이용하게끔 이렇게 배치를 갖다가 하는 것부터 바꾸고 싶어요, 저는. 이런 걸 얘기하면 좋잖아! 답답해. 이제 네. 자기소개서 지금 1분 스피치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굉장히 이제 다양한 직군의 지원들을 하세요. 근데 그 스피치를 할 때, 이제 제시카님 말씀해 주신 거가 맞고, 그런데 직종에 따라서 아주 공격적이고 적극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 직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조금 어눌해도 정말로 기본적으로 성실함을 보여줘야 되는 직종이 있고 사실은 직종마다 컨셉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정말 똘망똘망하고 성과를 바로바로 낼 수 있을 것 같은 적극성이 필요하고 지금 제가 보기에 이분은 지원하신 파트가 축산 파트에서도 그 B2C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파트는 아니실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저 직접 대면하고요. 지금 긴장해서 그러는 거고, 일을 할 때는 그래요? 직접 마이크까지 잡고, 매장에 이제 하는 거, 다 하거든요. 예. 그러시구나. 오히려 제가 마트 갔을 때 이런 분이 아주 막 너무 그 마케팅을 잘하려고 하는 음성보다 이 고기가요 이렇게 해서 맛있는데요. 저는 이걸 이래서 좋아요. 이러면 오히려 정감 가서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맞아요. 여러분들 이제 1분 스피치를 할 때 저희가 듣는 건 사실 음성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스피치를 할 때 우리가 면접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전반적인 이미지에 목소리가 더해지고 거기에 내용이 더해져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은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딱 이미지가 그려지는데 그려주세요. 네, 이미지가 그려져요. 성실하게 일 잘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네. 죄송해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원래 이 방송에서 독설 파트를 맡고 있거든요. 아니 제시카님이 지정해 주신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화 거신 분뿐만이 아니라 여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같은 도움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예. 음과 양이 같이 갑니다. 네네. 네. 지금 채팅창에서 인맥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해하세요. 인맥이 있어서 들어간 게 아니라 일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서 추천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인맥이나 낙하산으로 이분이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성실히 하셨더니 내부 분이 너 일 잘하니까 이번에 여기 지원해봐라 한 거예요. 티오가 있으니까 한번 지원해봐. 그럼. 그게 무슨 인맥이야. 이 사람들은 할 때 꼭 자기가 안 되면 남들은 이상한 걸로 생각한다니까. 그럼 안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예, 그때 제가 면접 봤을 때 전체 공채가 아닌 이제 수시 일반 뭐 공채를 해가지고 대부분 보면은 일하는 분들이 와가지고 면접을 봤거든요. 그래서 인맥하고는 그런 건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래. 그 분들 이제 다 일하시다가 오신 분들이라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 제 생각에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좀 그래도 가슴 타죠. 예? 가슴 타죠. 결과 나오는 날이 아, 가까우니까. 지금 죽겠어요, 지금.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면접에서 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거고요. 만약에 안 되시더라도 다른
지점들이나 아니면 다른 유통업계에서도 기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응, 응.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참여 너무나 감사하고요. 방명록에다가 남겨주세요. 여기 정우정 씨. 그럼 제가 퀵뷰 넣어둘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세요. 네. 예. 아이고. 자, 어떤 분께서 아니 사투리가 이렇게 면접에서 사투리를 써도 되느냐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사실 사투리가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시각에 일반적인 직군에서 봤을 때는 사실 사투리를 쓴다라는 게 가산점을 받기는 조금 어렵겠죠. 하지만 직종이나 지역별로 채용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공업이나 제조업들이 울산 쪽에 있어서 경상도 쪽 사투리를 쓴다든가 뭐 그거는 크게 문제가 없겠죠. 네. 엔지니어라서 뭐 대고객을 해야 되는 고객하고 직접 대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든가 이런 경우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언론 홍보 담당자라서 기자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매장에서 특히 서울에 있는 이제 본점 매장에서 명품을 팔아야 한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은 안 맞겠죠. 그래서 그거는 사투리를 쓰면 나빠요 이거보다는 어떤 직종에 어떤 기업에 어떤 지역에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창원에 있는 백화점에서 내가 약간의 사투리를 쓰는 거는 뭐 고객과의 문제가 친밀감을 형성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요.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사투리를 좀 고쳐서 일부 스피치를 해보려는 모습이 있으면 전 오히려 되게 예쁘게 귀여울 보일 것 것 같아요. 노력하는 친구구나라는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전화 기다리고 있어요. 070-7951-2416로 전화 주시고요. 혹시 몰라서 여러분 다음 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다음 이건 이제 제가 방송에서 뽑아온 건데요.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숫자 15영을 좋아하는 롯데백화점의 지원자 신오영입니다. 제가 많은 숫자 중에 이 세 개의 숫자를 좋아하는 이유로는 첫째, 숫자 10은 1과 0이 함께 시작하는 최초의 숫자입니다. 저는 롯데백화점과 제 자신이 함께 나아가는 것을 봉사활동을 통해 배웠으며 이를 더욱더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5라는 숫자는 1과 10의 중간 숫자입니다. 저의 통역 경험을 통해 롯데백화점과 고객을 잇는 중간다리가 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0은 모든 숫자의 기본이 되고 낮은 숫자로서 업무 수행 시 저는 가장 기본 자세인 낮은 자세로 임하며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기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야,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 채팅창의 반응. 자, 우리 또 취업 전문가들이 가끔씩 우리 채팅창의 반응을 좀. 그림자 페이님은 좋아요. 쏙쏙 들어와요. 기가 차는, 야, 그래, 그 집으로 돌아가라. 네. 그래, 수고했어. 너무 끼워 맞춘 것 같아요. 국어책 읽나요? 너 어느 학원에서 배웠냐? 임팩트가 없어요. 너무 가식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름에서 따온 숫자의 내용을 넣은 게 의미가 무슨 있는 거예요? 궁금하네요. 등 두드려주고 싶어요.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똑똑해 보이는데 뭔가 꽉 막혔다는 느낌이 들어요. 요런 느낌 좋네요. 네. 큐호님, 잠깐만요. 쿠호님께서 아주 좋은 평가를 주신 것 같아요. 똑똑해 보이는데 너무 꽉 막혀있다. 이렇게 좀 진짜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퀵뷰 선물 드릴게요. 퀵뷰 선물 받아가세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논술을 하는 것 같아요. 무슨 내용을 말하고자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왠지 뚱뚱할 것 같아요. 이제 보이시네요. 왠지 뚱뚱한, 근데 실제로 약간 통통한 친구예요. 이 음성에서 나오죠. 아, 이렇게 나와요? 그럼요. 뚱뚱할 것 같다는 게 나와요? 어머, 진짜로 살짝 뚱뚱한 친구예요? 음성을 들으면 그 비교가 한 번만 딱 들으면 모르는데 쭉 들으면 보여요. 아, 그래요? 부장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여기 뭐 다들 전문가시라. 네. 근데 맞아요. 너무 일반적이고 사실 삼행시는 아주 진부한 주제예요. 맞아. 면접관들이 지루해요. 너무 지루해. 우리 삼행시 나오면 이 친구는 이름을 어떻게 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아유 삼행시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을 할 가능성이 커요. 삼행시는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네요. 삼행시 말고 다른 거.
다른 거를 거. 조금 참신한 걸 해보세요. 음. 우리가 예를 들어 공채하면 300명 옵니다. 300명 1분 스피치 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삼행시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 될 것 같으세요?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거는 이 삼행시로 들어가는 거는 정말 스터디 모임이나 학교에서 아니면 이제 취업 특강 같은 거 하게 되면 얘기하는 아주 전형적인 예예요. 근데 삼행시 같은 거 쓰시지 마시고 차라리 진솔하게 말씀을 하신 조금 어눌해도 그리고 이분은 너무 시간에 맞춰서 짜맞춘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편함을 느끼게 해요. 맞아요. 애쓴 거는 인정을 하지만 마음은 가지 않아요. 마음이 안 가요. 마음이 안 가요. 그쵸. 마음이 가야 돼요. 아, 마음이 가야 돼요. 어느래도 마음이 가야 이 사람은 뽑아보고 싶다? 한번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1분 스피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매력이라는 단어에 그럼 채팅창분이 아니 무슨 취업이 매력으로 하는 거냐 하는데요. 매력 있는 사람과 동료가 되고 싶어요. 같이 일하면서 좀 더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력은 정말 무슨 남자를 꼬시는 그 매력이라는 뜻이 아니라 뭔가 일하면서 좀 더 같이 일하면 더 에너지가 될 수, 인간적인 매력. 오늘 우리가 유통을 하고 있는데 유통은 인터뷰를 면접을 볼 때 거의 이미지가 80% 이상을 가져갑니다. 근데 그 이미지가 잘생긴 모델을 뽑는 건 아니에요. 네. 다만 고객이 저 사람을 봤을 때 저 사람이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신뢰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저 사람이 얘기하네 한 번 더 볼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쟤는 보면 기분 나빠 이런 사람 말고 좀 인상이 밝고 편안한 사람 호감형인 사람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금 채팅창에 그렇다면 면접 시에 외적인 게 플러스가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플러스 되죠. 특히 유통, 호텔, 항공 이런 서비스 업종에서는 이미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근데 잘생겼다는 게 아니에요. 느낌, 뭐라고 얘기할까? 오히려 너무 핸섬한 사람은 거부감일 수도 있어요. 유재석 잘생긴 거 아니지만 굉장히 호감형이죠. 호감형이요. 그게 사람들한테 두루두루 사랑을 받잖아요. 제가 그거야. 얘기하니까 재밌어. 제가 얘기하니까 한 번 더 들어보고 싶네. 제가 얘기하니까 한번 신어볼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런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좀 어눌해도 내가 믿을 수 있으면 사실 고객이 편안하면 사실 그게 최고이거든요. 어떤 채팅창에서 홈쇼핑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시는데 그것도 좋죠. 왜냐면 맞아요. 홈쇼핑에서는 다 잘생긴 미남미녀들이 나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품에 대해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인상을 가지신 건 그분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인상이시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음성이 중요하죠. 음성도 중요해요. 네. 자, 여러분 070-7951-2411로 1분 모의 소개 전화 주세요. 제가 오늘 독설 많이 하니까 여러분 전화 안 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요 여러분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야. 여러분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 우리 얼굴도 안 보는데 내가 한 번 이렇게 독설했다고 내가 여러분 평생 미워하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꼭 유통업계 아니시더라도 전화를 주세요. 좀 살살해 주세요. 그런데 알겠어요. 살살할게요. 전화가 아직 안 오니까 제가 네.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즘 면접의 경향이 사실 포커스가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직무 적합성, 직무 능력하고 인성. 요즘 기업 담당자들, 특히 채용 담당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인성이 정말 부족한 친구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인성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인성은 사실 여러 가지가 들어가겠죠. 기본적인 태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가치관, 그 다음에 남을 배려하는 능력,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거거든요. 도덕심, 그리고 기본적인 예절. 근데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기본적인 예절조차도. 맞습니다. 전화 들어왔네요. 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전화 끊어졌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황하지 마시고 전화 주세요. 네. 인성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이 안 돼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어른들이 이야기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기 조금 뭐한데, 야, 정말 제 싸가지 없다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상위 레벨로 갈수록. 그래요. 좋은 대학 출신일수록. 싸가지 없다. 문제가 뭐냐면, 이제 우리 인사 담당자들끼리는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할 때,
이런 심한 얘기도 하죠. 가정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러니까 너무 공부, 그 다음에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는 거예요. 우리 얘기하잖아요.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거는 유치원에서 다 배워야 됐다. 다 배웠다.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지키는 것조차도 그런 기본조차도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볼 때, 면접 볼 때 많은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기본이 되어 있나, 그 기본 바탕위에 매력이 있는가를 보는 거지, 기본이 안 되어 있는데 스펙이 좋다? 아니요, 안 뽑아요. 그래서 인성 면접을 보고 심층 면접을 보는 거예요. 심층 면접을 해보면 나와요. 자기소개서 아무리 잘 써도 소용없어요. 그렇구나. 몇 마디 물어보면 알거든요. 그리고 가끔 면접관에 따라서 압박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면접관이 이렇게 앉아서 그래서요. 한번 얘기해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를 화내고 대답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구나. 감히 내가 면접을 하는데 우리 엄마는 날 이렇게 안 길렀는데 자기가 뭐라고 나 면접 본다고 그렇게 앉아서 보나? 라고 화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압박 면접일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스포츠 아나운서 중에 한 분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HR 전문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유심히 보는데, 이분이 본인이 어떻게 뽑힌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제가 한 거 별로 없는데 아마도 제가 뽑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네. 우리 이제 보통 인터뷰, 면접 들어가기 전에 대기실 있잖아요. 네. 다 거기 앉아 있다가 면접 끝나면 바로 집에 간다는 거죠. 네. 그런데 본인이 면접을 끝나고 보니까 거기 너무 지저분하더라는 거예요. 커피 뽑아 마신 종이컵, 뭐 과자 뜯어 먹고 있는 그 종이 껍질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본인이 기다리는 동안 그걸 이렇게 치웠대요. 이렇게. 어머. 주변에 그거 지저분한 것만 치웠겠죠. 그래서 이렇게 컵을 이렇게 놓고 모아놨나 봐요. 네. 그랬더니 거기 인사 담당자가 나오셔서 이렇게 보다가 그걸 왜 치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게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쵸. 기본적으로 업무 능력은 스펙이 떨어지는 거는 보충을 할 수 있어요. 인성이 떨어지는 거는 어느 누구도 보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 조직에서 항상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분들은. 인성이 부족한 아이들은요. 그리고 여기 나온대. 경청을 할지 몰라요. 이건희 회장이 이병철 회장한테 가장 크게 많은 교육을 받았던 부분이 바로 경청이에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줄 아는 거. 요즘 경청이라는 거 모르는 분 너무 많아요. 남의 말을 기본적으로 들을 줄 몰라. 자기 이야기만 할 줄 알죠.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기본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걸음장치로 자기소개서도 쓰라고 하고 영어 점수도 보고 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보는 거는 제대로 된 사람인가를 보는 거예요. 나와요. 그렇구나. 면접관들은 정말로 많은 분들을 보기 때문에 이분이 저 면접 시작하는 문에서부터 걸어 들어와서 앉을 때까지 본인은 너무 많이 포장을 하기 때문에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하죠. 말 몇 마디만 시켜보면 금방 나와요. 그래서 카페테리아 면접 있잖아요. 지금 여기 유통업계 중에 한 곳에서 카페테리아 면접을 먼저 한답니다. 카페테리아나 특정한 장소에 지원자들을 오라고 그런대요. 네. 그래서 본대요. 잠깐 앉아있고 몇 가지 물어보고 그 중에서 진짜 면접을 갈 사람을 고르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롭게 놔뒀을 때 그 사람의 기본이 나오거든요. 걸음장치예요. 토익 900보다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바탕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거죠. 갑자기 제가 이렇게 하니까 제 면접 경험이 생각나는데, 저는 이게 외국에서 본 면접이에요. 근데 외국에서 정말 각 나라, 독일에, 프랑스에, 리비아, 레바논에 막 이렇게 다 모였는데 6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테이블에 앉혀요. 그런 다음에 시장에서 물건을 사야 돼요. 물건을 사는데 돈은 이 정도가 있고 너가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 사는데 어떤 물건을 먼저 사야 되는지 결정하래요. 아니 이게 무슨 면접이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그런데 6명이 모이는데 그중에 이제 6명 중에 다 뽑히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내가 가서 야 어떻게 할 거야? 야 너 빨리 얘기해.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 좋아 하는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주도적인 아이죠. 근데 그런 아이는 좀
불편하게 해요, 다른 사람을. 맞아요. 근데 말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남들 하는 것만 이렇게 따라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유치빵꾸한 어떤 유치원 아이들 같은 면접인데 사실 저도 한 15분, 20분 동안 참여를 해보니까 애들 성격이 팍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보더라고요. 그래서 심층 면접을 들어가는 이유가 사실 그거예요. 그리고 토론 면접. 이게 말 잘하는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그 팀워크를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서 자기의 의견을 드러낼 때 드러내야 하고 숨길 때 숨겨야 되고 참을 때 참아야 되고 다른 사람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할 때 배려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드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뭐 1분 스피치 면접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라고 컨설팅을 해드리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오늘의 최고 명언이네요. 네. 그리고 내가 과연 어디에 맞을 것이며 내가 어떤 부분들을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내 안에서의 고민이 어느 정도 무르고 터지고 밟고 또 치어도 보고 해야 그게 다듬어져서 예쁜 모양으로 겉에 드러나는 거지. 내가 스펙 갖기 위해서 열심히 영어 공부하다가 면접 장소 딱 갔는데 내가 영어 공부 열심히 한 거 알아보고 나 채용해준다?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사람 없어요예요. 여러분들은 취업문이 좁다고 난리고 인사 담당자들은 뽑을 사람이 없다고 난리인 거죠. 그 차이가 뭘까?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 제대로 된 사람이 뭐냐? 기본을 갖춘 사람이 적다라는 겁니다. 네. 기본을 우리가 못 갖추게 된 건 우리가 너무나 스펙주의, 네. 영어 점수 위주의 어떤 맞아요. 뭔가 그런 것만 쫓아가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요즘 블라인드 하잖아요. 롯데도 사실은 여기 이제 오늘 유통이니까 롯데도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을 해요. 블라인드 면접이 뭐냐면 학력을 가려요. 면접관들이 학력을 볼 수 없게. 네. 그리고 사람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취합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정확하게 평가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을 많이 봐요. 오늘 채팅창 분위기가 너무 좋은 말이다라고. 근데 진짜 오늘 몇 번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었어요. 저한테 이제 제시카야 아무리 스킬이 중요하다 하지만 인성이 된 애들을 원한다. 기업에서는 많은 아이들이 나는 스펙이 낮아요. 영어 점수가 낮아요. 어학연수 가야 될까 해서 채워야 될 부분도 있지만 네가 네 안에 가지고 있는 인성이 좋은 거를 회사가 원한다는 걸 시청자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몇 번 하셨어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와서 저는 정말 너무 좋고 만객산 해걸님이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되네 하시는데 모르셨죠? 근데 아까 얘기하실 때 채팅창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저 사실 너무 감동이 된다라는 분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 가서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스펙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2시간 내내 떠드는 건 뭐냐면 기본을 갖추세요. 기본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좋은 스펙을 가져도 채용되지 않고요. 우리가 채용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채용은 시작이에요. 맞아. 내가 기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시작을 하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그냥 계단 하나 올라간 것 뿐이에요. 맞아. 내가 지금 대기업을 들어갔다고 해서 거기서 계속 승승장구 성장해서 내가 CEO가 될지 아닐지 몰라요. 내가 들어가서 1년 만에 나올 수도 있고 맞아. 거기서 계속 임원으로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별거 아닌 기업에 작은 기업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점점 나의 전문성을 갖춰서 정말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시작인 것 뿐이지 이제 정말 아주 가야 할 길이 멀리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너무 이거 돈 주고도 못 듣는 너무 좋은 말씀을 들었어요. 시카이 정말 저 오히려 스펙에 대한 부담이 좀 덜겠네요 하시는 분도 있고 아까 어떤 분은 저는 인성이 되는데 왜 서류가 자꾸 탈락하나요? 그러시네. 난 또 인성 자기가 된다는 걸 또 자기가 그렇게 잘하시는 분은 또 처음 봤네요. 네, 저는 인성이 되는데 왜 서류가 탈락하나요? 그러시는데
예, 또 다들 고민이 참 다르죠. 그런데 오늘 좀 이제 취업이라는 걸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오늘 재미있었어요. 네, 오늘 재밌으셨어요. 네. 네, 아까 요거 음악 좀 이제 훈훈하게 제가 제시카님이 틀어드릴게요. 오늘 뭐 많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네. 지금 저기 1분 스피치 하신 분들 네. 근데 필요해요. 누구도 나쁜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맞아. 유아인이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인이 방송 굉장히 열심히 봐주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돈 죽고 못 듣는 강의라는 거 인정합니다. 만객산 해골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nep도님께서도 꿀팁 감사해요 그러시는데 정말 이게 제가 조 부장님의 서 부장님이 어느 정도의 내공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 모르고 제가 이제 섭외 요청 오늘 조 부장님 뒤에 아우라가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정말로 저한테도 굉장히 감동이 많이 되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뭐 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여기서 내가 정말 길을 어디렇게 잡아야 되나라는 게 저한테 있었던 것 같고 너무 좋았던 조 부장님 보고 많이 배웁니다. 2번 없는 강의인 것 같아요. 전문가 포스가 나오고 감사합니다. 저 오늘 즐겨찾기 했어요 하시는데 감사하고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여러분. 조 부장님 사랑한다고. 감사합니다. 근데 오늘 조 부장님 이 얘기가 진짜 많았어요. 이제 막판이니까 훈훈하게 조 부장님 손담비 닮았어요. 손담비가 화냅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요 다음 주에서 뵐 건데요. 다음 주에 제가 건설업계를 좀 준비할까 싶어요. 한 번은 조금 인문계, 한 번은 공대 이렇게 가려해서 다음 주에는 저희가 건설업계로 여러분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시간 반 동안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날 뵐게요. 마지막에 전화 오시는 분 안타깝지만 다음에 받을게요. 죄송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분과 전화 연결을 통해서 실제 그 기업의 분위기나 어떤